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쏙쏙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조성칠 전 시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칠입니다. 우리 이슈 파이터 녹화도 오래간만에 하고 우리 조성칠 의원님은 더 오래간만에 출연을 거의 한 달 만에 녹화인데 그것도 우리 조성칠 의원님 전에 단식 투쟁 하실 때 저희 이슈파이터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슈파이터 직접 현장에 오셔갖고 같이. 그랬죠. 거기서 현장에서. 같이 단식하신 분 지금 막 같이 들어오시네. 잠시 후에 또 녹화를 하시려고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장서는 날이네요. 예. 자, 오늘의 이슈. 자, 이번에 대전 중구에서 중구청장님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그렇죠. 네네. 당선 무효형이 돼갖고 재선거가 됐죠. 그렇죠. 이제 보궐선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보궐선거와 다르게 내년 4월 총선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어요.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리됐을 때 사망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거리됐을 때 그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하고 그렇게 당선이 무효되면 아예 그 선거가 다시 해야 되는 선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선거라고 하죠. 그럼 당선이 무효가 됐으면 그럼 구청장이었던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거죠. 전 구청장이 아니죠. 아예 당선이 된 적이 없는 걸로. 구청에 가면 전 구청장들 사진 막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건 걸지 못하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선이 무효된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또 선거 비용도 토해내고 막. 다 그렇죠. 다 그랬고. 그게 본인 선거 비용만 토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잖아요. 새로 치르는 선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를 치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비용이 한 16억 정도 돼요. 16억.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근데 이게 법으로 여기 50%는 선관위에서 하고 50%는 그 지자체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억 4천을 최근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일 날인데 7날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내년 4월에 선거 비용을 치를 재선거 비용을 8억 4천을 중구청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중구청에서 선관위에다 내야 되는 거고. 그 출마해서 당선 무효된 사람이 잘못했는데 청이 뭔 잘못이 있다고. 거기에 또 보전해줬던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미리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구청에서. 다음에 보전하려면 그 비용을 또 내야 됩니다. 중구청에서. 그래서 총 보면 그게 8억 4천이고 요게 한 지난번 두 분의 그 보전해준 돈이 한 2억 7천 정도 돼요. 그러면 2억 7천 정도를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구청은. 그러니까 이 선거 한번 새로 치른 바람에 중구청은 그러니까 선관위들 낼 거 하더라도 별도로 또 중구청은 그 한 10억 천? 뭐 이런 정도, 11억 정도? 그러니까. 11억 정도를 그냥 이제 중구청에서 자기 살림에서 내놔야 돼. 예비비에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 처리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무 일 없었던 일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고 삽시다. 기왕에 당선됐으면 그냥 쭉 가든지 왜 당선 무효받을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 우리의 세금이 날아가게 만드냐고요. 지방비까지 많이 나서. 그래서 사실은 그 비용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알려줘야죠. 우리 이슈파이터에서 알려주면 되죠. 중국 국민들이 우리 예산을 11억을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전체 예산이 지역 예산이 많이 없어지고 지방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전체 세제가 처음 적게 들어와서 많이들 고생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구청 입장에서 11억 빠지는 거 굉장히 커요. 그렇죠. 복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팬데믹 이후에 필요한 돈이 많은데 지금 전체 지방 예산도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이런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돈이 나가게 돼서. 그러네요. 자, 사실 그 보궐선거, 재선거죠. 재선거가 되기까지 참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선 무효가 되거나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만든 당에선 후보를 안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각 당이 그냥 냈어요. 강서구청장도 얼마 전에 후보를 냈잖아요. 그리고 안 낼래다 냈죠, 그것도. 안 낼래. 처음에는 여기 김기현. 말도 안 되게 또 그분이 또 다시 나오기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원래 무공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아니다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 용화대라고 하죠. 용화대에서 적극적으로 사면시켜서 또 내보내는. 용산에 있는 청와대 용화대. 인터넷에 보니까 주로 용화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년 4월에
총선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우리 재선거, 중구청장 재선거도 당연히 저쪽에서도 후보를 내겠죠. 내겠죠. 그게 뭐 네네. 원래는 그런 자체 그 당에서 그런 저거를 만들었으니까 예. 아마 내지 않는 게 사실은 원래 맞긴 한데 그렇게 되겠어요. 정치판이 원래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뭐 어쨌든 당을 위해서도 뭐 각자의 당을 위해서 후보를 내서 자기네들의 그 이슈를 좀 파이팅 하죠.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전북에서 있을 때는 안 냈죠. 아, 그랬나요? 그 보궐선거를 진보당 한 분이 됐죠. 그랬구나. 민주당이 안 내고. 민주당 훌륭하네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같이 총선거와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재선거에 그 검증위원회에 우리 조성칠 전 시의원님도 통과를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제가 봤어요. 예.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하셨는데. 네. 그냥 하겠다는 얘기지 그냥. 아니, 출마를 하겠다는 거지. 어쨌든 자리가 비니까 빈 자리니까. 요거 기회다 이거죠. 그냥 그렇죠. 기회다. 그건 사실이죠. 예. 기회가 온 거고. 그래서 사실 조성칠 의원님 하면은 또 이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인으로도 많이 통하기도 하고 또 시의회 부의장 초선의 부의장까지 하시는 거 쉽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을 또 하셨어요. 예. 뭐 그 당시에 또 자기 PR도 좀 하셔야죠. 뭐 어떤 제가, 거 일한 거 몇 개 좀 가장 큰 건 이제 문화예술 쪽 얘기하셨으니까 문화예술 쪽 얘기하면 제가 그쪽 출신이기도 하지만 민예총 사무처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오래 하셨죠. 민예총을 처음 만드신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만들고 그 바로 뒤에 그 다음인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한참 전에 또 충남 문화운동연합이라고 해서요. 네. 근데 진보 문화운동 단체가 있었죠. 그때도 제가 사무국장하고 뭐 기획실장 하면서 그때도 오래 했었죠. 장은 안 하시고 맨날 사무국장. 뒤에서 아니요, 저 그때 우금치 만들 때 제가 대표도 했었습니다. 우금치. 예, 대전을 대표하는 마당극 극단이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문화예술 쪽에는 더 이제 애착이 가긴 하죠. 예. 그래서 무슨 일 하셨냐고요, 그때 의원 됐을 때 네. 제가 제일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문화예술 쪽인데 왜냐하면 공연을 못 하게 하고 전시도 못하고 사람 모이는 걸 못하면 문화예술인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었죠.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집에 앉아서 글 쓰는 사람들 외에는 활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힘들었던 거였고 예. 공연을 나가야 뭐 같이 또 조명하시는 분도 따라가고 음향하는 사람 따라가서 같이 이게 좀 인건비라도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어갖고 이중삼중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먼저 지원을 하자 그래갖고 그때 그 대전시에서 14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힘든 분들부터 해서 예술인들. 그 14억 예산을 만드신 분이 우리 조성칠 의원님이셨구나. 저랑 같이 그때 그 문체국장님하고 열심히 같이 준비했죠. 그리고 논의 통과시켜서 그 예산 가지고 이제 지원해주고 전국에서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딴 데 50만 원도 하고 안 한 데도 있고 막 이런데 저희들은 그 100만 원씩. 문화예술인께 예술인들한테 100만 원씩 드렸죠. 아주 잘하셨어요. 저도 전 문화예술인으로서 아마 이해는 많이 빠르실 거예요. 예. 그 고통스러움을 조금 달래보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중구만 소방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중구만. 그래서 중구에 있는 둔산서, 서부서, 서부소방서, 그다음에 동부소방서에서 나눠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없어서. 그래서 그때 계속 중부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때 허태정 시장님이나 또 그때 소방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통과시켜서 예산도 만들어 통과시키고 땅 부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지금 1차 거기 작업이 들어갔죠. 지금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부사동에 있습니다. 부사동. 저기 그 충무체육관 그 옆에 뭐 지금 하고 있던데. 땅 파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뭐 119 신고하면 바로 그렇죠. 거기 골든 타임에 그냥 딱딱 이제 불도 끄고 그 근처에 그러니까 소방 서비스가 이게 잘 못 받던 것을 확인할 수 여기 제대로 받게 할 수 있죠. 예. 그거는 제일 큰 일. 그래 많은데 그 정도는 얘기는. 그래도 3세판인데 세 가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제일 많이 또 걱정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청사 활용 방안인데요. 그렇죠. 예, 도청사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했는데 안이 제대로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제2의 시청으로 활용이 되고. 요즘 킬러 문항 얘기하는데 킬러 콘텐츠가 없어갖고 저희들 다들 이것도 했다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제가 의원인 때 시절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오는데 제가 적극한 노력을 했죠. 허태정 시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네. 또 의회에서는 또 황운하 의원님이나 박병수 의장님 도움도 주셨고 네. 저는 그래서 국회 현대미술관 관장님 만나갖고 직접 설득하고 그러셨구나. 제가 이래저래 안면이 있어갖고요. 네네. 좀 황운하 국회의원님 혼자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그렇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뭐 뚝딱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한 예로 거기에 국장님이 만나려고 하는데 저기 미술관 관장이 전국에 여러 군데서 연락이 하도 온다고 해서 안 만나준다는 걸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남을 만들어갖고 찾아가서 한 진하게 토론을 좀 했죠. 그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아주 굵직굵직한 세 가지를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 딴 게 할게 아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단식 투쟁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현 당대표님과 또 뜻을 같이 했었죠. 같이 하셨고 지금은 검증위까지 통과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중구청장의 뜻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앞으로의 뭐 의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책이나 앞으로 중구 어떤 식으로 나가면 좀 더 발전이 될 것인가? 뭐 몇 가지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게 좀 있었죠. 있었는데 저는 가장 큰 의제를 사실은 그게 구청장뿐이 아니고 구청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에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의제는 아마 탄소 중립 아닐까 싶어요. 기후위기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크게 가시네. 탄소 중립. 그런데 그걸 작은 데서 그렇죠. 지자체부터 어떻게 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자체가 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제가 좀 안을 좀 갖고 있긴 한데 뭐 여기서는 길게 얘기는 어렵죠. 일단 의제만 오늘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서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자체가 앞장서면 진짜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가 안 하고 시에다 맡겨놓고 국가만 맡겨놓으면 그게 내일 같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느낄 때 내일 같지가 않은데 이것을 하면서 극복해가면서 중구가 좀 더 그런 거에 선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다른 것이 높은 건물이 없어서 좀 처진 것 같이 보이고 활력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걸로라도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활력을 찾아가는 중구 미래의 비전을 두는 중구가 되지 않겠나. 큰 의제는 거기서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구가 진짜 활력을 잃었던 게 맞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트럭 흙 싣고 다니는 트럭도 별로 없고 레미콘차 다 안 돌아다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개발이 안 되고 있나요? 재개발 지역구 엄청 많던데. 선정만 많이 됐지 지금 제대로 되는 데 거의 없고요. 시작한 데도 멈춰 있는 데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활력을 찾아야지 그 안에서 그 활력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일하면서 벌어먹으면서 또 거기서 정착도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려면 그런 활력을 찾는 경제적 활력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재개발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곳이 그 중구의 세 개 지역구 중에 전에 시의원 하셨던 거기 그 일성거구 아니에요? 저 대흥동부터 해서 저기 옥계동까지 석교동 거기는 부사동, 대사동 여기 다 그렇지. 그 길 건너서 가오동 엄청 개발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석교동에서 뭐라 그러냐면 강남이라 그럽니다. 거긴 강남이고 지금 강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거에 대한 재개발 고민을 좀 하고 주민들의 의견 이게 일방의 어떤 그 건설업자들이 하는 재개발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기댈 게 아니고 좀 주민이 직접 안을 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재개발 문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또 공부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화가 오고 막.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민해서 좀 그러니까 일방으로 관이 끌고 가거나 일방의 어떤 그 기업체의 쌈박한 아이디어로 여기 끌려가거나 이런 거 말고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같이 모아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좀 돼야 되는데 특히 그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재입주 비율이 80%가 안 되거든요. 20, 30%는 사실은 한 40% 이상이 거기 다 재입주가 거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사회적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원주민들이 거기에 네. 계속 좀 입주해서 재입주해서 살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선 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많아지면 그 나머지는 외부에서 유입되고 이래야 예. 이 이제 지역세가 좀 그게 이제 활력을 불어 넣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후정장이 뭐 그걸 할 겁니다. 이것도 3세판이니까 네. 한 가지 탄소 중립하고 이제 활력 넘치는 재개발 또 한 가지 정도 더 해주시죠. 재밌는 거 하나 할까요? 재밌는 거 뭐 하나면 재미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지난번 앞에 있는 구청장님들 많이 노력하셨는데 네. 우리 그 효문화 뿌리 축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효문화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봐요. 아하. 효 그러면 어른들 앞에 잔소리 듣는 거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잔소리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진짜 재밌는 거로 가보자 하면 뿌리 축제로 진짜 뿌리 축제로 가보면 치킨은 축제? 그 뿌리 말고 사람 된 뿌리. 그러면 그 성씨에 대한 뿌리를 찾으면 이걸 글로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괜찮은 집안들, 이렇게 케네디가를 부르든가, 부르봉 왕가를 부르든가, 세계화를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뭐 퍼레이드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다른 지역에서도 그 관심을 하실 거고 세계적인 여기 이슈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괜찮지 않겠어요? 기획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기획자인가요? 옛날에 기획할 때 뭐 그냥 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내면 괜찮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지역의 축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해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수 사례 축제 뭐 이런 것도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뿌리 축제는 계속해서 우수 됐어요. 축제가 계속해서 국비를 예산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뿌리공원, 효를 중심으로 한 뿌리공원 또 그 성씨를 가지고 그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뭐 거기다 또 이번에 저기 제2 뿌리공을 이어서 만들잖아요.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시각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관심 갖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이벤트를 잘 만들면 우리 프로그램 잘 짜면 재밌는 중구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더 있는데 그냥 오늘 세 가지 하도 빨리 얘기해서 말도 빨리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편집을 느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오늘 우리 조성칠 전 시의원님과 함께 이번 4월에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재선거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고 또 앞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의제 몇 가지를 또 던져주시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직 출마 선언 막 여기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출마 선언과 함께 막 이런 거 얘기하실 거잖아요. 뭐 탕소중립 얘기라든지 구체적인 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이 이거를 또 모방하고 뭐 카피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민들과 대전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아직은 더 주변 우리 상황들이 있어서 상황들을 저기 지켜보느라고 아직은 중구청장 출마 선언을 하진 않지만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중구에서 정치를 하는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에 했던 생각 고민 오늘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제가 여기 지역 여기 정치를 하고 있지만 또 당장 앞두고 있는 것이 그 총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총선에도 또 우리 민주당이 총선이 중요하죠.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쨌든 우승을 해서 자기 승리를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검찰 정권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정권에 대해서 견제도 좀 하고 감시도 할 수 있게끔 그럴 수 있게 되려면 우선 총선이 좀 급해서 사실은 거기다 좀 저도 힘을 좀 싣고 있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구청장 얘기를 좀 깊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이 좀 안 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여기 이츠 파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 걱정했던 평소에 걱정한 걸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총선에 저희 민주당 좀 부족한 건 많이 있고 아직도 국민들한테 혼날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 민주당 많이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정말 많이 고쳐가면서 좀 나은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가 제일 길었어. 뭐 이렇게 길게 하세요? 이렇게. 자, 조성칠 전 시의원님, 시의회 부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